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는 대형마트. 넘버원 군은 저녁장을 보러 온 엄마를 따라 마트에 왔습니다. 넘버원 군의 나이는 올해 5살. 한창 사탕이나 과자 등 간식을 찾을 나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넘버원 군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알사탕. 오늘도 역시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알사탕을 보자마자 엄마를 졸라대기 시작하고 네, 잘했어. 사탕 먹을 생각에 마냥 신이 난 넘버원 군. 엄마, 나 사탕 먹을래. 까줘.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알사탕. 넘버원 군은 망설임 없이 한 번에 사탕을 입에 쏙 집어넣습니다. 사탕을 먹느라 정신이 없는 넘버원 군. 그 사이 엄마는 쇼핑을 계속하는데 바로 이때 사탕을 먹던 넘버원 군이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바닥에 쓰러지고 마는 넘버원 군. 그제서야 엄마는 넘버원 군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숨쉬기가 곤란한지 계속 킥킥거리는 넘버원 군. 얘 목에 뭐 걸린 거 아니야 지금? 게다가 얼굴까지 새파랗게 질린 상태. 원인은 바로 알사탕. 먹고 있던 알사탕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기도를 막은 것입니다. 엄마는 놀란 마음에 도움을 청해보지만 아무도 처치 방법을 몰라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이대로라면 기도가 막혀 질식 쌓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그렇다면 넘버원 군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아이를 무릎 위에 올리고 등을 친다. 2번 뒤에 서서 배꼽과 명치 사이를 강하게 친다. 3번 입을 벌려 목에 걸린 이물질을 빼낸다. 4번 똑바로 눕힌 채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한다. 선택! 죽느냐 사느냐. 우리 5살 된 넘버원 군이 그 사탕을 먹다가 사탕이 기도에 막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정답을 눌러 주세요. 자, 모두 2번. 김현철 씨만 1번을 눌러 주셨네요. 그런데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더 큰일 납니다. 명치를 누르면요, 올라오다가 사탕이 더 걸려요. 2번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애들 잡습니다, 저거는 2번은. 그래요? 네, 위험해. 그 위험하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무려 7분이 눌러주셨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진짜 위험해, 지금. 되게 위험한 걸 지금 진짜 얼마나 위험한데. 김정민 씨, 예. 2번 선택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명치를 누르면요. 이 식도에 있던 이 위액 있죠? 위액. 위에까지 얘기해. 모르겠어요. 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에 있는 걸 태워서 녹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번은 어때요? 1번은. 내가 한 거는. 1번이 뭐였죠? 1번 이렇게 애를 엎어놓고 이렇게 때린다, 등을. 물구나무 세워가지고 이렇게 탁탁 태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자, 아유미 양 2번을. 네, 저는 그 비치볼 공기 넣는 거 있잖아요. 그 넣으면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이 거기 배를 뻑 누르면 공기가 나오는 듯 공도 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리 있다, 이거. 이렇게 압력을 주면 반대쪽에서 그게 나오는 그 위치일 것이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지 씨도요? 저는 실제로 응급처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아, 본인이 받은 적이 있다고요?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수련회 가서요. 저도 뭐 무엇을 걸렸을 먹고요? 때 무엇을 저도 먹고? 약간 뭐 반찬 이런 거였는데요. 예. 딱 걸려가지고요. 예. 그 구급 그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진짜 이렇게 잡고 해주셨어요. 허리 잡고 이렇게 쭉 누르셨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나왔었어요. 네, 나왔어요. 무슨 네. 반찬이었나요? 개구리 반찬이었구나, 걔. 개구리 반찬. 오징어였나? 김현철 씨. 예. 그러면 자, 뭐 예. 한꺼번에 확인해 볼까요?
한꺼번에요. 예. 오늘 최초로 그러면 예. 전원이 다 수화기를 들어주십시오. 자, 한 분이 밀가루를 맡게 될지 일곱 분이 맡게 될지. 자, 정답 발표는 네. 박혜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과연 1번이 정답일지 2번이 정답일지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정답! 어린아이의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정답하면 보시죠. 위기 탈출 넘버 원. 사탕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힌 5살 된 넘버원 군. 그렇다면 넘버원 군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아이를 무릎 위에 올리고 등을 친다. 1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몸무게가 작기 때문에 직접 들어서 등을 쳐주면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세 이상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들어서 효과적으로 이물질을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5살 이상의 아이에서 등을 치려고 들었을 경우에는 떨어뜨려서 다른 외상을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댕자. 3번 입을 벌려 목에 걸린 이물질을 빼낸다. 실제로 기도 폐색이 일어나게 되면 환자는 굉장히 괴롭고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입에 손가락을 넣어서 기도 폐색의 원인 물질을 빼내려고 할 경우에 그 폐색을 유발한 이물질이 기도 내로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댕자. 4번 똑바로 눕힌 채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한다. 의식이 있을 경우에 환자는 일정한 정도의 체내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 자체가 현재로서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서 인공호흡과 흉부 압박이 이루어지는 게 맞겠습니다. 댕자. 2번 뒤에 서서 배꼽과 명치 사이를 강하게 친다. 인위적으로 환자의 등 쪽으로 가서 명치 부분을 강하게 압박을 해주면은 환자의 흉곽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겠고 이 압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물질이 배출되게 됩니다. 서바이벌. 기도 폐색 응급처치법입니다.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막혔을 때는 말을 못하면서 양쪽 손으로 목을 쥐는 초킹 사인이 나타납니다. 이때 더 심해지면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 폐색일 경우 연령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1살 이하의 갓난아기의 경우입니다. 생후 8개월 정도가 되면 무조건 무엇이든 입에다가 입에 넣어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지름이 2, 3cm만 돼도 아기가 쉽게 삼킬 수 있기 때문에 동전이나 사탕, 바둑알 등이 절대 손에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물질이 걸려 기도가 막혔다면 얼굴이 파랗게 변하고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며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1세 이하의 응급처치법입니다. 먼저 발을 때려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의식이 있으면 아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손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기의 머리는 가슴보다 낮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아기의 어깨 사이의 등을 위로 밀듯이 손바닥으로 5번 세게 칩니다. 그리고 아기를 반대로 돌리고 역시 머리를 가슴보다 낮춘 상태에서 두 손가락을 사용하여 가슴 부위를 2, 3cm 정도 힘껏 누릅니다. 이물질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등을 치고 가슴을 미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서바이벌. 저런 건 주변에 안 둬야 되겠죠? 그렇다면 2살 이상의 아이나 어른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나 어른의 경우 의식이 남아있다면 하임리히 술법을 시행합니다. 먼저 구조하는 사람이 환자의 뒤에 서고 한 손으로 환자의 배꼽 위를 가리키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립니다. 그 다음 두 손을 감싸쥐고 복부를 등 쪽으로 강하게 밀쳐 올립니다. 만약 이물질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응급처치 후에는 복부 압박으로 인한 내부 손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세 번째, 의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가장 민감한 부위인 가슴을 꼬집어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의식이 없으면 구조제에 고개를 돌리고 기도를 확보한 후 손가락을 입속에 넣어 목에 걸린 이물질을 빼냅니다. 단 주의할 것은 손가락이 이물질을 더 깊숙이 밀어넣을 수 있으므로 손가락은 입속 측면으로 깊숙이 넣은 다음에 밖으로 훑어내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119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에는 재빨리 119에 연락한 후 119가 오기 전 하임리 술법으로 이물질을 빼내십시오. 올바른 안전상식이 우리 아이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래요. 자, 기도가 막히면요.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이 돼서요. 3, 4분이 지나면 정신을 잃게 되고요. 6분여가 지나면 바로 뇌사 상태에 빠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본인과 주변 사람의 응급처치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야,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 기도가 막힌 환자인지 아닌지 저희가 그 응급처치를 하려면 일단 그 증세를 알아야 될 텐데 기도가 막히게 되면 어떤 증세들이 나요? 아이가 이제 말을 할 수 없거나 이렇게 공포감이 쌓인 얼굴이 되면서 얼굴색이 빛이 자주색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눈이 좀 튀어나오고 이렇게 또 숨을 헐떡거리면서 기침을 하고 쌕쌕거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기도가 막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다음에 아이한테 기침을 이제 유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게 되면 강하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걸려있던 게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침을 하도록 했는데도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하임리술과 같은 그런 응급처치를 그다음에 시행해야 합니다. 자, 지금 뭐 저희들이 뭐 설명만 들어서는 그 응급처치법 하임리법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여기서 그 하임리치법을 직접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조우련 씨께서 제가 기도가 막힌 환자다 생각하시고 예. 조우련 선생님 모셔볼까요? 예. 자, 지금 일단 그럼 상황을 연출해보면 일단 혁재 씨가 먼저 걸려가지고 괴로워하는 상황부터 공기를 압박을 줘가지고 배출을 시키는 배를 일단 집은 다음에 그 위치를 두 팔로 꽉 감싼 다음에 좋겠다. 지방길이 두꺼워갖고. 그런 말씀 마시고 좀. 자, 여기서 오, 진짜 안 들리면 더 위험해.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탕이나 이런 게 걸렸을 때 자기가 하는 그 응급처치 주위에 사람이 없었을 때 네, 순간 걸렸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예. 자기가 걸렸을 때도 일단 기침을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똑같이 자기가 명치 끝에 대고요.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보다 효과는 좀 덜할 수 있지만 그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고 또 본인이 손을 넣어서 본인이 직접 그 구토를 하려면 역시 손을 넣잖아요. 그 방법은 어떨까요? 근데 이제 손을 이렇게 보이는 거는 항상 넣어서 꺼낼 수 있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에다 손을 넣어서 자꾸 훑다 보면은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막힐 수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를 너무 무리해서 꺼내려고 하는 거는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니까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혁재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린 아이들이 다치고 잘못되는 건 사실 부모님들 탓입니다. 책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 아이들 주변에 뭐 집어서 입으로 넣을 만한 건 절대 아예 그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하죠. 중요한 방법이니까요. 예. 꼭 기억해 주세요. 예.